우리는 종종 은퇴한 후에도 노인들이 왜 일을 해야 되지라는 궁금증을 갖게 됩니다. 일하는 것이 가장 행복하다라는 것을 깨닫는 데는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. 막상 퇴직 전에는 정말 일하기 싫다 이런 고민을 저 같은 경우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. 그래서 일의 본질이 뭐지? 일을 왜 하지에 대해서 30년 넘게 고민한 것 같은데요. 노인 일자리에 임하시는 분들, 특히 은퇴 후에 선후배 선생님들을 보면서 그분들이 말하는 공통점, 저도 경험한 것인데, 일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행복한 것이고, 근데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으면 좋지만 그것보다는 하는 일을 즐기는 것, 이것이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. 고령층 취업자의 급증 원인이 무엇인가라는 흥미로운 기사가 발표가 됐는데요. 그 핵심은 자녀의 지원금이 줄어들었고 생활비는 늘었다라는 겁니다. 실제로 고령층의 그 지원 고용률, 이것은 다른 연령보다 높아지고요. 평균 한 200만 원 미만의 이런 수입을 받는 것 같습니다. 근데 중요한 것은 장래 근로를 희망하십니까? 이런 노인이 굉장히 높아져서 거의 70%에 육박하고 있는데요. 저도 현장에서 많은 시니어들을 만나보면 일하는 것이 너무 행복해요. 삶의 활력소예요. 그리고 금액이 크던 적던 그것을 가지고 자기가 좋아하는 일, 또 사랑하는 사람에게 나눌 수 있어서 든든해요.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전에는 뭐 70 넘어서 일하는 게 이상하지 않아라고 했지만 제 주변에는 80 넘어서 일하시는 분들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고 농촌 지역으로 갈수록 그런 분들은 더 많고 또 자기가 좋아하는 일들 이런 것들을 매칭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. 그런데 반면에 주된 일자리라고 하는 주로 퇴직, 저 같은 경우도 40대 초반이었던 것 같은데요. 그 49세 정도가 되면은 자이든 타이든 주된 일자리에서 떠나는 것이 현실이고 그 후에 일자리, 중년층, 즉 그 고령층, 60세 이상인 경우에 이런 분들의 일하는 것은 주된 일자리와 관련 있는 분들은 별로 많지 않은 30% 미만인 그런 분들로 주로 상관없는 일을 하게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. 그 가장 큰 원인은 잘 아시겠지만 연금이 차지하는 국민연금 수급자들이지만 아직까지는 베이비 부모가 이제 들어왔고 이전에 고령층 중에서 준비가 덜 된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부족한 것을 알 수 있고요. 자녀들의 경우에도 오히려 베이비 부모인 경우에는 자녀들을 도와야 되는 일이 늘어나고 있는 것. 근데 몇 년 전만 하더라도요. 사적 지원은 당연한 것, 부모님을 모시는 것, 기대 수명이 짧았을 때는 당연한 것이었지만 이런 것들이 변하고 있습니다. 반면에 노인이 되면 고령층이 되면은 소비는 줄이려고 하죠. 그렇지만 확 줄여지는 것이 아니라 전체에 쓰던 것의 한 3분의 1 정도 줄이는 게 평균이고요. 그런데 식사라든지 집이라든지 의료비 이런 필수적인 것들이 늘어나고 특히 지금처럼 인플레이션이라든지 이런 현상 속에서는 더욱더 부족함을 느끼게 됩니다. 반면 연금이나 자산소득으로 생활비를 충당하기에는 격차가 여전히 존재하게 돼서 이 보고서에 의하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. 정리해서 왜 고령층의 일자리가 늘었습니까? 그러니까 사적 이전 수혜가 줄었습니다. 그리고 그 공적 연금이나 자산소득은 늘어나긴 하지만 생활비가 늘어나는 속도보다는 늦추기 때문에 더욱더 생활비가 부족해지고요. 더 나아가서 일자리를 하는 것에 대한 건강 상태 등에 따라서 일을 희망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. 근데 지금 같은 위험한 시기에 정책적으로는 아주 저소득층인 경우에는 사회 안전망을 탄탄히 해야 되고요. 또 일하고 싶은 그 욕구, 일하는 것의 행복감을 살리기 위해서 노인들에게 비교 우인, 즉 예를 들어서 사회 서비스형 같은 일자리를 창출해라. 그것이 좋겠다라는 제언을 하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도 깊이 공감이 됩니다. 정리해 보겠습니다. 그 노인이 일자리, 저도 취직한 지 10년 정도가 지났는데요. 그 트렌드가 많이 바뀌는 것 같습니다. 특히 저는 이제 리서치 중에 모더레이터라는 역할을 같이 하는데 그러다 보면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. 근데 최근에 가장 잘 나간다고 하는 IT 혁신가들, 뭐 심지어 고등학교 졸업하고 그렇게 스타 옵션 받고 이런 친구들도 있고요. 또 이제 한 60 넘으셔서 70 바라보기 중간에 경험을 가진 베이비 부머들, 이분들의 일하는 방식에서 공통점을 찾아보게 되었습니다. 특히 코로나를 통해서 비대면이 됐고요. 그리고 전문가들이 모여서 팀워크를 이루고 그 일에 대해서 자신들이 기여를 하면서 서로 즐기면서
기대 수준은 소득은 낮추지만 함께 일하는 즐거움을 찾는 그런 모임들을 주변에 많이 보게 됩니다. 비단 돈을 버는 것 외에 비영리 단체 같은 경우에 이렇게 하시는 시니어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. 돈을 버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분들이 가진 전문 경력, 뭐 30년, 40년 되는 것들을 젊은 사람들은 찾아갈 수 없으니까 그 사이에 여전히 공부하고 준비하시는 그러한 베이비 부머인 경우에 이분들이 가진 전문성을 가지고 이 사회에서 수요가 많이 늘어나는 것을 알 수 있고 한국 노인 인력 개발원에서 준비하듯이 절대 다수를 위한 시니어들이 어떻게 비교 경쟁 우위를 가질 수 있는 즐거운 그런 일자리를 만들어낼까에 대한 고민들, 이런 것들이 다 상생하면서 우리가 바라볼 아주 가까운 미래는 시니어들이 액티브하게 그리고 즐기면서 다시 한번 이 사회의 생산 가능 인구로서 역할도 가능하게 하고 사회에 필요한 일들을 같이 돕는 그런 것들이 생겨나지 않을까. 이렇게 긍정적인 부분도 기대하게 하는 그러한 기사와 분석이었습니다. 저는 더 나은 시니어 삶 공동체를 연구합니다. 감사합니다.